따라서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는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임시숙소의 경우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이 임시숙소의 기준이 특정화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드디어 체류형 쉼터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왜 체류형 쉼터가 바로 시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농지법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 입법 예고가 된 내용과 함께 그럼 이 체류형 쉼터가 어떻게 언제쯤 시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영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용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 구독 역시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농지법 시행규칙이 바로 1월 15일 날 입법 예고가 되었고 이제 이 시행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체류형 쉼터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주택 형태의 체류형 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와 체류형 쉼터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를 가시면 입법 예고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입법 예고 누르시고 농림축산식품부로 검색을 하시면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월 15일에 예고되었고 20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체류형 쉼터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 체류형 쉼터 연면적, 부속면적 시설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일 것,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이렇게 정하고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농막 역시도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농막도 체류형 쉼터처럼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 알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합의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지난번 저희가 지자체 건축가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랑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무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막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확화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농막은 임시창고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여기서 추가된 것이 처마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셨던 것처럼 외벽 중심선에서 1m 돌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벽 두께를 감안해서 1m까지 돌출이 허용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차 공간과 데크 역시도 농막에서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된다고 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이번에 추가된 것이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막에 대해서도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그 내용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체류형 쉼터인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서 앞서 농막의 임시창고와는 별개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숙소에 준하는 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임시숙소의 경우 두 가지로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임시숙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임시숙소인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16호의 경우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는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농막 채령 쉼터 등이 정말 잘 나옵니다. 경량 철골조, 목구조 등 정말 고급지게 주택처럼 잘 나오는데요. 이런 구조의 임시숙소의 경우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이 임시숙소의 기준이 특정화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사항인데요. 따라서 컨테이너 형태의 채령 쉼터는 늦어도 2월달이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형태의 채령 쉼터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언제쯤 될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건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런 곳에는 설치가 안 되고요. 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린벨트 역시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은 그 법이 별도로 있기에 이번 개정사항에는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면적도 나와 있습니다. 33제곱미터 즉 10평이고요. 처마, 주차공간, 데크는 앞서 설명드린 농막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이 존치기간인데요.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행히 3회 이상으로 기간을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따라서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도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로서 면도, 이도, 농도, 그리고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다 허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출입이 허용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채령 쉼터 설치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농지의 면적 기준도 나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토지의 면적이 모든 시설 면적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령 쉼터가 10평, 데크가 4.5평, 주차장이 3.5평, 정화조가 1평이라고 할 때 이 시설 면적의 합산이 19평입니다. 즉 토지의 면적이 38평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19평에 모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농지에도 채령 쉼터는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하고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면 됩니다. 이거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요. 꼭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규제의 재검토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막과 채령 쉼터가 2025년 1월 1일이 기준일로 되어 있으니까 3년 후 2028년 1월 1일 전까지 아마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채령 쉼터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 입법 예고가 끝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월 24일 날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입법 예고 시행 규칙에 대한 시행 지침이 지자체로 내려가는 시점이 1월 말까지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2월 달이면 이제 드디어 이 농촌 채령 쉼터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조례의 변경이 필요 없는 컨테이너 형태의 경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택의 형태의 임시숙소의 경우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의 체령 쉼터를 설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꼭 이 점 참고하셔서 나만의 주말 농장을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니 다들 바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농촌 체령 쉼터 및 각종 규제, 혜택 등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니 저희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